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타운 방송 레트로 피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트로 피플입니다. 오늘도 마을에 모이신 우리의 타운꾼들 뮤뮤 로치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고 난 누구죠? 저 야근하고 오는 길이에요. 네, 한 분은 여기가 어디신지 모르겠고 한 분은 야근하고 오신 이제 생업전서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고, 국장님은 개인사 때문에 이제 출타를 하셔서 오늘은 자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명이서 모였고요. 완전체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하긴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전 회차에서는 한번 완전체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파판 세븐이 나갔었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재밌었지. 그때가 좋았지. 언제나 근데 사실 뭐 뒤돌아보면 다 좋잖아. 그쵸. 우리를 버리고 휴가 간 국장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가기 싫으시다. 나는 휴가를 안 가도 되니까 녹음을 하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저희 휴가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또 생업전선에 바삐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사람이 쉴 땐 쉬어야 돼요. 안 쉬면은 지쳐요. 맞아요. 지쳐가지고 매우 피곤해가지고 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도 오늘 텐션이 살짝 낮은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어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녹음을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음 기준으로는 아침 10시에 녹음을 하고 있죠. 좀 자야 될 시간인데. 보통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회사 들어간 지 이제 2주가 이제 3주가 돼 가는데, 거기 이제 신입 직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카르마님은 혹시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취미요? 쉬는 거죠? 쉬는 거요? 어떻게 쉬시는데요? 생존을 위해 쉬는 거의 취미입니다. 생존을 위해 쉰다. 저는 이제 일어난 지 한 17시간 정도 돼가거든요. 근데 직전에 커피를 마셨더니 좋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거예요. 저분은 이제 일을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굳이 따지면 게임에서 포션 먹는 거랑 포션 똑같죠. 먹어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여관에서 스테이터스 이제 뭐 HP나 다 좀 떨어졌으니까 여관에서 일단 쉬어야 된다. 아니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HP 채워줘야죠. 물량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쉬는 날 뭐 하시냐? 자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관에서 어렸을 잔다. 때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는 건 뭔가 허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렇지 막상 않아요. 제가 직장인이 되고 보니까 살려고 먹는 것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번에 78회차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 피플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78회차 스테이지는요, 이게 전후편으로 갈릴지는 오늘 아마 모두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은데, 왜 전후편을 갑자기 밑밥을 얘가 까는 거냐라고 하면 이 게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많기도 하고요. 일단 출시 연도가 1996년에 발매된 게임이라, 그러고 나서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장수화용 게임. 얘는 해에 거의 2개씩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상반되는 애들끼리 해서 하나씩 나왔는데, 바로 그 장대한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도 게임은 안 해봤어도 관련된 이제 미디어 매체나 여러 가지 다 보셨을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피카츄라쭈 있는 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본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언제나 오리하게 게임 설명을 잘 해주셔서 대본을 압축시켜주신 안내양의 게임 설명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트로 피플 78번째 스테이지로 만나보는 오늘의 작품인 포켓몬스터는 1996년 2월 7일 게임 프리크가 제작하고 닌텐도에서 발매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작은 휴대용 게임기를 통해 다양한 몬스터를 잡고 육성시켜 나가며 배틀을 진행해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나서는 것이 게임의 기본 흐름입니다. 시리즈가 27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자 오늘날의 포켓몬스터를 있게 만든 근간이 되어준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지도는 물론이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즐기는 명작으로 닌텐도 계열의 콘솔과 포켓몬고라는 별도의 스마트폰용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네, 게임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이 오래된 게임인 만큼 안내양이 어디까지 얘기해 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로츠씨 눈빛 좀 푸세요. 오늘 너무, 메타슬럽한테 나한테 그랬어. 오늘의 방송은 카르마 씨를 위한, 카르마에 의한 카르마의 방송이다라고 국장님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오늘은- 포켓몬은 약간 선전포고를 했죠.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잘해서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제 선정은 제가 먼저 이제 넌지시 우리 포켓몬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랬더니. 합성 물었다. 딱 그냥 뭐랄까 이제 조조한테 이제 2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관우 마냥 영린을 건드려 거시고요. 갑자기 이제 이 포켓몬은 내가 다루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화홍한테 갑자기 목이 잘리고 오셨네. 내가 나가야지. 난 이제 당당하게 자르고 오겠다라고 이번 회차는 당당하게 캐리하겠다고 하신 로치 씨를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근데 저희가 다룰 거는 1세대부터 약 4세대 정도까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 세대는 너무 많고 네.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네가 1세대부터 4세대 그래 니들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만 하는지 보자라고 할 정도로 또 중간중간에 뭐 별의별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틀만 그렇게 잡고 간다. 한마디만 더 얹자면은 4세대 이후로는 너무 편리해져가지고 이게 포켓몬이 맞나 싶은. 속보 로치 5세대부터는 포켓몬은 포켓몬이 아니다. 나 너무 쉽다. 게임이 게임 같지 않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정식 명칭은 포켓몬스터라고 이제 얽혀졌는데 편의상 저희가 오늘은 포켓몬이라고도 불릴 겁니다. 들으신 분들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포켓몬스터보다는 다들 포켓몬이 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그거 헷갈릴 사람 얼마 없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요? 근데 요즘에 어린애들도 다 알긴 근데 해요. 포켓몬은 진짜 전 세계임. 맞아. 포켓몬이 뭐 그런 전 세계로 간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여러 순서 역시 오늘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안 하던 말려요? 사람이 하려니까 말려요. 괜찮아요. 말리고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건 편집의 힘으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편집자님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당근은 뭐든지 시지 않을까요? 저희는 라디오 매체입니다. 아니 우리 인스타도 있어요. 그래. 그렇군요. 나중에 거기라도 흔들어주세요. 먼저 시대 속에서 바라본 포켓몬스터입니다. 만약에 이제 무한도전이 아직도 방영했다면 고유명수 박명수 씨 마냥 저희한테 항상 이분이 있으시죠. 로치 씨 혹시 먼저 시대적으로 바라본 포켓몬스터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포켓몬 첫 애니메이션을 치과에서 봤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어디서 먼저 봤다고요? 접했다. 치과요. 치과요? 그때 처음 봤죠. 지우가 그 고무장갑 끼고 피카츄 끌고 가는 걸. 그 1편을 보셨군요. 네. 아니 끌고 간다 그러니까 진짜 멱살 잡았고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 느낌. 아니에요. 줄에 매달고 근데 틀린 끌고 말은 왔어요.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도 그 주인공이 고무장갑을 끼고 피카츄 몸통에다가 로프를 매가 그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맞다. 그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맨 처음 그러니까 피카츄 만났던 그때죠. 그렇죠. 맞아. 왜 그때 칠색조 지나가는데 그것까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유명하죠. 이렇게 임팩트가 강렬했어요. 그렇죠. 그냥 난리였어요. 포켓몬 안 봐? 너 유치원생 맞아? 나가 임마. 확실히 포켓몬은 저도 이제 저도 포켓몬을 게임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했는데 임팩트가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1화 때는 그냥 나 누구 이제 이러면서 다 같이 잘해보자 이랬다면 거긴 일단 파트너끼리 막 나 너 싫어 이러면서 막 몬스터볼을 꼬리로 튕겨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약간 거기서 느꼈죠. 걔네들이 결국에는 어떤 무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격을 벗어나니까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친해졌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역시 싸우면 친해져요. 싸우고 이제 같은 위기를 겪어야지 어떤 것들도 담합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몬스터 게임이 사실 90년대 전후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디자인도 압도적이었어요. 귀여웠잖아요. 네. 그쵸. 포켓몬이 참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았고 꽤 귀염귀염했었죠. 그래서 두 분은 어땠어요? 저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처에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갖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세대 거 말고 금은 그걸로 했었죠. 금 버전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오프닝에 방금 로치 씨가 말씀하신 칠색조가 하나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런 시퀀스로 한 거를 봐서 이제 그 친구 게임기를 잘 썼죠. 저도 게임을 그 금은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앞에 버전들을 접했었는데 그때는 괴리감이 심해가지고 괴리감이요. 이게 1세대가 게임 버전이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좀 기괴해요. 아, 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이들이 아닌. 그게 좀 이게 도트가 2세대보다 뭉개져. 훨씬 심해가지고 유추가 안 되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좀 괴리감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그런 거였잖아요. 포켓몬이 나오면 배틀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지 막 띠리디리디리리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하고 막 괴리감이 좀 심했거든요. 아,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하다 보니 게임과의 괴리감이 너무 컸었다. 네. 그래,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어. 이제 보통 보면 일본 쪽에서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에서 아, 만화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종이 만화에서 디지털 움직이는 만화. 만화로. 동화로 이게 바뀌는 순간 약간 거기서도 캐릭터에 대한 괴리감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는 그치. 더군다나 도트의 시절이다 보니 묘일장님께서는 혹시 포켓몬스터 어떻게 먼저 접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은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TV에서 방영을 해주는 애니메이션으로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저는 이제 닌텐도 DS 갖고 다닐 수 있게 DS. 나왔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애니메이션 스토리랑 비슷한 걸로 골라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상 애니메이션에 전 세대가 다 나왔어가지고 그쵸. 다 나왔어가지고. 캐릭터 중심으로 해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애 골랐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임을 해봤다. 평상시 같으면 게임을 안 해봤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냥 한번 귀염귀염 예전에 저희 디지몬 때가 아마 그랬을 그냥 뭐 귀염귀염한 애들이 있었는데 했는데 아 오늘 해봤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거는 디지몬이나 이런 것도 이 포켓몬 다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이 포켓몬스터의 그게 크다 보니까 굳이 디지몬을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아예 애니메이션 자체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었던 거죠. 근데 또 그 한창 때 그 남자애들한테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셨죠? 아직 시대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시대는 어땠나요? 예, 한창 몬스터 엄청 많이 나왔죠. 그 혹시 유니미니 펫이라고 기억하세요? 미니미니 펫이요? 햄스터랑 그 고양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그 분홍색 햄스터하고 네. 그 무슨 고양이 인형하고 네. 하는. 그래서 국산도 꽤 많았고 뭐 믹스 마스터니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로치시마를 정리하면 이 포켓몬이라는 이 컨텐츠 하나 때문에 국산에서도 아류로도 여러 많이 가지의 예, 나왔죠. 많이 비슷한. 나왔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몬스터 컨텐츠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디지몬도 지금이야 별로지만 솔직히 다른 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저는 아까 뮤민님께서 얘기한 걸 약간 받아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저는 얼핏 들었어요. 그 포켓몬이 디지몬 짭이다. 아니다. 디지몬이 포켓몬에 따라한 거다. 짭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둘 다 다마고치 짭이거든요. 아, 맞아요. 둘 다 다마고치 짭이다. 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욕할 처지는 못 돼요. 어차피 도찐 개찐인데 뭘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냐. 네, 그냥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때는 정말 포켓몬스터가 진짜 너무 열풍이었던 게 저 때가 포켓몬스터 빵이 그때가 지금 다시 나오지만은 처음 나와서 그때 당시에 씨를 모았던 시대였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옷에 딱지가 나왔었어요. 네. 딱지. 그래서 그거를 막 모으고 그거를 이제 그걸로 게임을 하고 항상 막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다 선생님한테 압수당하고 울고 불고 선생님한테 떼쓰고 해가지고 다시 찾아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다 보니까는 정말 와 이게 언제적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그때 이제 만들죠. 국진이빵 다음으로 해가지고 포켓몬빵이 나오고 해서 근데 이제 열풍이 물론 있었는데 약간 그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 때문에 구매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현 세대에도. 물론 띠부띠부실이 공전의 히트를 쳐서 그렇긴 한데 캐릭터 상품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저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필통, 뭐 연필,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저작권 그 허락 먹고 쓴 데가 별로 없는 느낌이거든요. 뭐 근데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 맞고 쓰시지 않았을까요? 요즘 과거는, 기준이면 했을 겁니다. 근데 한 20년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면은 그냥 몰래 냈던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때는 약간 저작권의 대해적 시대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항상 이 방송할 때 언급되는 용산도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의 용산은 원피스 시절? 저작권의 그러니까 대항의 해적의 시대. 대항의 시대 그런 거 마냥 저작권의 그냥 무법지대였다. 여기가 그냥 어마무시했었다. 시대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그때는 게임을 구입하기도 힘들었어요. 일단 정발도 안 했고 맞아요. 그 정발됐던 그 문도 살만한 데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서울에서야 그나마 이제 뭐 용산이라든지 뭐 국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은 뭐 아버지가 일본으로 출장 갔다 오셔서 네. 그냥 주셨다거나. 뭐 지방 살고 이러면 또 방법도 없었어요. 이거 뭐 게임샵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요즘처럼 검색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인터넷,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배달해달라고 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도 오잖아요. 이 쇼핑몰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쿠팡, 뭐 네이버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되는데. 그리고 막말로 디바이스만 있으면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이제는 사서.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었으니. 그렇죠. 야 이게 불과는 아니죠. 이제 거의 반 5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긴 지금이면은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법한 시간이잖아요. 그쵸.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결혼까지 했을 시간이고. 뭐 1세대 나왔을 때 태어났어도 벌써 20대 중반, 후반 그쵸, 정도 된 중반. 나이. 역시 오래된 게임에서 그런지 시대적으로만 얘기해도 참 많은 이야기가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가서 이 시각적으로 바라본 포켓몬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스터는 사실상 게임 기준에 시각적으로 보면은 그리 얘기할 게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조목조목 따지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엔 먼저 오늘 본인이 공격적으로 나서기를 했지만은 오늘 좀 왜 이렇게 진정해봐요. 이렇게 달릴 준비를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달리질 못하게 급발진을 아니, 맞고 있지만. 본인이 켄타우로스야? 왜 자꾸 돌진을 하려 그래? 아이 두 분이 텐션이 떨어지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화합이 있고 그래야지 말이야. 트레이너와 포켓몬 간의 교감도 하는 이 포켓몬스터를 왜 아이 본인이 싫어. 배지 적은 트레이너 말 안 들어. 왜 그 포켓몬 중에 절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포켓몬이 있었잖아요. 리자몽이요? 맞아요. 나중에 참교육당하고 말 들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감 때문에 그런 거야. 지우가 얼마나 그 리자몽 죽을까봐. 그거는 대강챙이 했는데. 선생님이 친히 교육을 해줘서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 말 들을 거지? 너 약하니까? 이래서 들은 거잖아요. 그 얼마나 그래도 애는 나쁘지 않아. 드셀 뿐. 드셀 뿐. 자, 오늘도 산으로 세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반려견들은. 네, 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라고 하는 뮤민짱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바라본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면서 혹시 어떤 좀 시각적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는 DS로 접했다 보니까 DS는 그 화면이 2개잖아요. 네. 그렇죠. 화면이 2개다 보니까 맵이 위에 떴었어요. 아, 그쵸. 웹이 정말 크게 위에 떠서 저는 좀 게임할 때 그 덕분에 좀 용이하게 했다라는 그것도 있는데 반면에 그 덕분에 굉장히 요거를 수면용 약간 그 잠자기 직전에 졸리지 않을 타이밍에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 이제 졸려 됐어 자는 거야. 약간 요런 용도로도 되게 많이 썼어요. 포켓몬스터를 수면으로 썼다. 이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거를 찾아가는 그 집중을 하질 않고 길이 일단 다 보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맵만 따라서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게임을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좀 붙들고 있다가 많이 맞았죠, 얼굴에. 떨어뜨려가지고. 요즘 핸드폰을 하면서 그냥 이제 이따가 이마에 탁 하고 맞는 그런 네, 거 그런 식으로 DS로 그거를 굉장히 야. 많이 겪었던. DS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갈 텐데. 꽤 나가죠.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나마 3DS가 아니었으면 좀 나을 텐데. 3DS로도 맞았어요. 그건 너무 아픈데. 이거- 저는 PSP로 맞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3DS는 그리고 굉장히 포켓몬 하면 눈이 아팠어요. 맞아요. 이게 화면이 또 그래픽도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3D라 그래서 앞으로 약간 튀어나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해놔서 굉장히 이게 결국에는 게임을 하면서 3D 그거를
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내가 3D를 샀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도 했었죠. 이 게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만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거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딱 아기자기하고 그냥 조그만했다라고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화면이 하나였으니까 약간 좀 작게 느꼈고, 그리고 이 SNK랑 다른 의미로 좀 도트를 열심히 찍었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SNK는 도트를 진짜 어떻게든 잘 찍어야 돼 가지고 뭔가 뭐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란 드라마에서 나온 현빈의 대사 마냥 이 장인이 도트가 한 어떻게 땀 한 찍는지 땀? 알아? 이거는 일본에 있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도트를 찍은 거야 라는 게 SNK의 이제 도트였다면, 여기는 딱 알아보기 쉽고 아기자기하게 딱 뽑았다? 왜냐하면 사실상 캐릭터가 너무 크게 그리면 도트도 많이 소모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은 거에다가 어떻게든 구현하려고 딱 SD 캐릭터라는 느낌을 딱 잘 살렸다? 근데 또 이게 배틀로 들어가면 또 이미지가 달라지게끔 했지만 찍을 수 있을 만큼은 열심히 찍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그리고 단초롭지만 그래도 색감도 어느 정도 잘 집어넣었고, 그렇게 해서 도트도 그래도 열심히 찍었던 게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제 돌진을 하셔도 됩니다. 자, 빨간색 천을 흔들어 봅니다.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로치씨. 예. 어떻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포켓몬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이유가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거예요. 이 시각적인 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 압도적인 귀여움. 전 이거 하나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로치 씨 한참 빠져있는 그 압도적인 귀여움 아닌가요? 다른 것 같은데. 뭐 자, 아무튼 근데 제 기준에는, 우리 기준엔 게임 기준이에요. 애니메이션 아니야. 그거 아니, 선을 근데 확실하게 게임으로 잡아야 돼. 쳐도 저는 다른 몬스터 시리즈를 놓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멋있고 센 건 많아요. 근데 귀여운 건 못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몬스터 하면은 저도 그 몬스터라는 말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그러니까 몬스터 하면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저그가 자꾸 생각나요. 그쵸. 그런 대표적인 느낌이죠. 거죠. 예. 몬스터 하면 스타크래프트 저그 느낌의 그런 몬스터들 아니면 뭐 와우에서 약간 오크족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몬스터야 라고 해놨는데 피카츄는 말 그대로 약간 털복숭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것도 목소리도 심지어 귀여워요. 그런 애들이 나타났으니 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로치 씨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과감하게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는 시리즈가 전 디지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포켓몬에서 디지몬으로. 그 그림체가 좀 많이 고어했어요. 디지몬 같은 경우에. 맞아요. 몬스터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나마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좀 덜한데 이제 카드나 이런 일러스트로 보면은 그때 한창 전성기 때가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막 애들 힘줄 나와 있고 막 기계팔 달려 있고 막 이런 애들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귀엽다는 이 대중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불리했던 거죠. 물론 그래서 오히려 포켓몬은 그런 상업적으로 누구한테나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귀여운 귀여움이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귀여운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나는 싫었다. 예, 그때도 어렸을 때도 막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맨날 전설의 포켓몬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막 뮤츠, 막 루기아. 여기도 뮤 한 분께서. 그 좀 성능 좋은 애들 위주로 좋아했어가지고 뭐 마기라스, 뭐 보만다, 막 한카리아스, 뭐 디아루가 펄기아 막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전설의 포켓몬들이 약간 일반 포켓몬들에 비해서는 몬스터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크고, 그쵸? 약간 몬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상 번역하면 괴물이잖아요. 그쵸. 괴물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 자체도 좀 크고 위협적이고 뭔가 괴기스럽고 한 게 기본적인 거였는데, 포켓몬은 그런 거를 다른 미디어 매체에 비해서 귀염귀염하게 해가지고 많이 구현을 해놨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신경 썼죠. 그리고 매체에 나오는 애들을 좀 위협적이게 생긴 애들을 잘 안 써줬어요. 위협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포켓몬 중에서 그 돌 있잖아요. 꼬마돌. 팔 달린. 꼬마돌이요. 네, 맞아요. 공중부양해 되면서 이렇게 팔 두 개와 그냥 머리 하나 딱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친구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포켓몬. 확실히. 꼬마돌이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딱 그 동글동글한 그 눈망울 자체가 딱 강인하잖아. 약간 장동건 씨 같이. 저는 포켓몬 귀여운 거 하면 토게피. 꼬마돌이 귀엽다니, 꼬마돌이 압도적으로 귀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플러시 마이농.
전 그래가지고 2세대 때, 2세대 금은 때 보면은, 요 꼬마들이 은근 초반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걔 잡았었거든. 솔직히 전 세대 잡을 수 있는 데 다 나왔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꼬마들은 그냥 거의 공기 수준이었다. 네. 꼬마돌은 근데 진짜 많이 잡혔던 거. 저는 그리고 그 매 세대마다 나오는 그 노마의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끼들 나오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G타입 포켓몬. 꼬렛 레트라 뭐 꼬리선 맞아. 뭐 지그잭 뿌리 뭐 비버통 이런 애들 다 꼴 보기 싫었어요 저는. 그 레턴 귀엽지 않았어요? 그나마 꼬리선 정도? 나머지는 다 싫었어요. 이 포켓몬스터가 각각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동물들의 형상을 좀. 뭔가 한 가지 컨셉을 좀 잡고 가잖아요. 방금 로치 씨가 말씀하신 G들도 그렇고, 약간 저는 아까 로치 씨가 저 말하길래 새 포켓몬을 얘기하나? 왜냐면 이게 시리즈별로 보면 새가 한 마리씩 꼭 있어요. 그쵸. 그 뭐가 하나씩은 꼭 있었어요. 이제 초반 스타팅 포켓몬이라고 하는 이제 불타입, 물타입, 풀타입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트레이너들한테 주는 포켓몬들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꼬부기, 파이리, 이상희.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세대마다 그렇게 있는데, 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세대에 따라서 성능도 진짜 천차만별이었죠. 나는 이상해 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에 포켓몬 한 마리를 뽑아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친구가 그 포켓몬 세 개 중에 제일 고르면 피카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잘 뽑아보자 하고 뽑으면 그렇게 자꾸 맨날 나오는 애들은 이상해 씨. 이상해 씨. 근데 생각보다 1세대 그 기준으로 하면은 피카츄를 그냥 잡을 수 있었어요. 있어요? 네. 상록숲 이런 데 가면 나오거든요. 피카츄가 그렇게 쉬운 아이였어요? 네, 좀 근데 쉬운 이제 뮤장 말씀을 좀 이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죠. 애니메이션처럼 나는 스타팅 포켓몬으로 피카츄를 하고 싶었다. 맞아요. 이 포인트, 이 감성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 씨 아무리 귀염귀염하고 파이 하면서 막 해도 소용없다. 어떠야 그냥 꼬북꼬북하면서 물대포해도 필요 없다. 이상해 씨가 늠름하게 덩쿨 채찍해도 필요 없다. 나는 이 피카츄 노란 뚱땡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물론 그땐 노란 뚱땡이. 아니 피카츄 엄밀히 따지면 1세대 때 노란 뚱땡이였어요. 성형 많이 하긴 했어요. 아니죠. 아니, 그래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아니 했지. 그래도 노란 뚱땡이라니요. 턱은 깎았다니까. 눈도 커졌어요, 심지어. 근데 사실 그 피카츄가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1세대 때 못 골랐다가 그 따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난 이후의 버전에서는 이제 피카츄로 시작할 수 있는 버전이 발매된 네, 걸로 옐로우 알고 버전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나왔어요. 그걸 했어야 됐어. 이제 근데 거기서는 또 그 버전의 함정이 뭐냐면 피카츄의 약점이 그때 당시에 바위 이런 거였는데 첫 번째 체육관이 바위인 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뚫어요. 그 피카츄 들고 가려면 진짜 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레벨로 때려잡을 수 있게. 아니지. 그럴 때는 애니메이션처럼 그 위에 있는 스프링쿨러에다가 전기를 쐈어야지. 그게 됐으면 그게 돼요? 드립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저분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래 지금 나와서 많이 자유도를 줘서 요즘에 뭐 오픈 게임월드처럼 해갖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저기다가 쏘세요를 해주면은 그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개그 포인트 아직도 안 됨. 안녕하세요, 카르브입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포켓몬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많은 과거와 추억이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꽃밥. 빨리 진행하세요. 아직도 안 됨. 사람을 이렇게 당황시켜놓고 갑자기 진행하라 그러니 저 참 나쁜 양반이야 저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래서 로치 씨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제 포켓몬은 다른 몬스터들에 비해서 귀염귀염함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쵸. 그리고 약간 제가 PC적인 말을 조금만 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세 보이는 애들이 인종차별을 당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넌 장사 안 되니까 빠져 이런 거.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애니메이션 쪽 기준이고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솔직히 그냥 옆 동네나 줘버려 그런 게 돼버렸죠. 아닌데 나는 귀여운 애들만 모았는데요. 아니 반대예요. 게임에서 이제 레이팅으로 할 때는 무조건 성능 위주니까 그 마케팅이나 이런 광고,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상품에 전부 이제 귀여운 애들만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게임적으로는 그건 이제 성능 쪽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썼단 얘기고. 그래도 나는 귀여운 애들만 모았는걸요? 물론 이렇게 로망하시는 파도 있었지만 게임을 좀 고어틱하게 뭐랄까 성능 위주주의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간 경우도 있었다. 왜냐면 이제 귀여운 게 밥 먹여주진 않았다 보니
물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감성적으로는 또 갈 수가 있죠. 그치만 포켓몬은 귀여운 애들 밥을 먹여줬어요. 귀여운 애들이 밥을 먹여줬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귀여운 애들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였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캐릭터 성품이 진짜 달달했다니까요. 장난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능 애들이 그 찬밥 신세가 돼요. 나중 가면은. 그래서 좀 애들이 못생긴 애들 나오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은 뭐야? 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배틀에서 좋아하는 막 시라소몬, 뭐 에레브, 뭐 뿌사이저 이런 애들은 막 항상 그 찬밥 신세잖아요. 왜 난 푸사이저 좋아했어? 그거는 카르마시만 좋아한 거고. 난 그래가지고 저기 포켓몬고 할 때도 푸사이저를 열심히 잡았다고. 그래서 그 뭐야 포켓몬빵 표지 모델 해봤어요? 걔가? 있지 않았나? 없어요. 없어요. 꼽살이 끼면서라도 나올 수도 없어요. 있잖아. 비전은 있었어. 아, 비전은 있었다. 그 뭐냐 연습생 1군급 그런 애들 말고 그래, 그 데뷔조 애들이 데뷔조에 못 꼈다니까, 그 친구는. 그 막 루주라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 또가스 이런 애들도 루주라, 그 덩크리. 1군이었는데 걔네들은 1군이 아니었잖아. 뭐 슬리퍼 이런 애들 어떡할 거예요 그거. 슬리퍼. 아, 그 참 걔네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성의가 없었어 걔네들은. 나 솔직히 그 슬리퍼 애들은 이름만 들어봤을 땐 쟤네들은 왜 저 이름이야?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해보면 갑자기 래퍼 한 분이 생각이 나지. 그죠? 맞아요. 아, 요즘 나왔으면 래퍼분이랑 많이 엮였을 거다. 그쵸. 그럴 수 있지. 자, 게임성으로 말하면 포켓몬스터. 저부터 말씀드리면 포켓몬이라는 게임은 참 뭐랄까 이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래? 왜 이래? 그 다들 왜 정도예요? 이래? 아, 왜 이래? 아니 말을 이어할 줄 알았는데 안 하길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니 그냥 수집형 이러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수집형 게임의 원조라고 해도 괜찮을 법한 대중적인 게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게임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도 몇 번 봤지만 이 게임 제작하신 분이 어릴 때 그렇게 곤충 채집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역시 덕후는 덕질로 모든 걸 승화하는구나. 약간 그거를 모티브로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곤충도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 맞아요. 진짜 많이 나. 곤충 많이 나와. 그리고 채집해야 돼. 그리고 애들마다 다 개체의 특성도 틀려. 능력치도 틀려. 보면은 우리가 같은 곤충들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좀. 애벌레처럼 생긴 녹색깔 캐터피어? 맞아요. 그 친구가 난 좀 약간 센세이셔널했어. 캐터피가. 그쵸. 그리고 그 다른 디지몬이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귀엽게 생겼어요. 왜? 귀엽게 생겼는데 걔가 입에서 거미줄 같은 걸 쓰지 않았었어요? 이 실분기란 기술이 있었죠. 그게 참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보통 벌레가 실을 실을 뽑는 뽑아? 거는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뭐 나온지도 거의 어린 모르지만. 나이에 좀 충격이었죠. 그게 실을 뽑는다고? 약간 애벌레는 그냥 풀 위에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실을 뽑는다 그러니 왜 누에도 뽑잖아. 그때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포켓몬 한창 방송할 때 유치원 그 교실에 누에를 키웠어요. 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포켓몬으로 배우는 곤충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집을 할 수 있는 게임에서 수집형의 정수가 아닐까. 대중적인 수집을 모을 수 있었던 포켓몬스터란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근데 얘기를. 아니, 오늘 좀 진정 좀 해봐요. 아니, 선사채 깔고 있잖아. 깔고 지금 넘겨주고 본인한테 메인 접시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나른다 빨리. 아니, 지금 시간 많아. 녹음 아니,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수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왜 한참 진짜 핸드폰으로 포켓몬을 수집만 할 수 있었던 게임, 아니 뭐 체육관도 지나가면서 가야 됐지만 그 포켓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한 2, 3시경에 친한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 3시요. 자, 뚫렸다. 가자. 어딜? 뚫렸다. 어딜? 강원도를 가야 되겠다. 강원도. 속초요? 왜? 그랬더니 포켓몬을 잡으러 가겠다. 무슨 뜬금없는 멍소리야 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국내에서 안 되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포켓몬이 잡혀. 그렇죠. 그러니 가야 해. 나 그래서 정말 새벽에 언니 차를 타고 속초까지 질주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확 나네요. 그쵸. 이제 국내에서 포켓몬고가 제일 먼저 풀렸던 데가 속초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사람이 버글버글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말도 그 아니었죠.
별명이 막 속초가 태초마을이 되고 아니면 맞아요, 속초시티 막 이렇게 별명이 아니었어. 그냥 태초의 거기 마을이었어요. 아니 태초 거기서 그렇게 마을이었어요. 이미 했었어 속초에서. 맞아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속초 시장님인가 누군가가 거기서 오박사님 코스프레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지인이 속초에 살고 있거든요. 아, 지인분이 속초에 살고 있다. 네, 지인이 속초에 사는데 그렇게 새벽에 끌려갔다가 이제 오후쯤에 올라왔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포켓몬 잡으러 안 오니?라고. 이미 갔다 왔습니다라고 했던 그 수집을 했던 기억이 있죠. 사실 게임을 저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사실상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욕을 좀 여러 가지로 먹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많이 그쵸?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포켓몬고 제 기억나는 거는 이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집을 좀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틀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안 들리지? NPC들과 대전을 하고 체육관에 가서 배지를 받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플레이어들끼리도 이제 대전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집이 아니라 이 수집한 걸 활용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포켓몬고는 그 당시 때 그게 없었어. 정말 그쵸? 단순하게 수집만 했죠. 그때는. 단순하게 진짜 잡기만 했으니까. 수집도 이제 그 능력치 보고 그걸로 하는 그거잖아요. 잡았는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쌓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도 참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캐릭터 수집은 아닙니다만 이제 무기 수집해야 되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뭐 아니면 저 디비전 뭐 데스티니 이런 게임들이 별명이 폐지 줍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원조 폐지 게임. 포켓몬은 원조 폐지 게임이었다. 네. 아니지. 포켓몬 그러니까 잡는 게 그러니까 크게 그 있지 않잖아. 쓸만한 그 A4 용지 몇 개를 빼고는 다 폐진 거예요. 박스 아니면 버리는 약간 그런 경우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고물상 가서 돈도 못 받는 그건 거예요. 그냥 물에 젖은 막 골판지라. 내가 봤을 때 오늘 저번에 컨셉은 로켓단이야. 맞아요. 아주 그냥- 로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분 오늘 컨셉 로이예요. 내가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린 게 인지상정. 저거 안 나오나 했다. 저거 안 나오나 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뮤뮤님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바라보는 포켓몬스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도 일단은 모아야 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었던 모아야 것 같아요. 산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포켓몬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카츄를 갖고 있어. 피카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상해 씨를 갖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파이리를 들고 와. 상성이 안 맞는다. 예. 그래 버리면은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체육관에 가서 어떤 포켓몬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별로 모아야 되는 그 약간의 수고로움이 좀 동반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이게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파이리와 이상해 씨가 만났을 때 레벨이나 뭔가 그런 걸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개체끼리 부딪혔을 때 상성이 아니, 그리고 이상해 씨가 레벨이 높아도 파이리한테 진짜 힘겹게 이기게 되는 상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레벨이 높아서 힘으로 찍어 누를 정도의 능력이 아니면 상성적으로 너무 이제 파이리가 강하니까 그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 타입을 하나라도 넣든 뭐 다른 타입을 넣게 해가지고 좀 보충을 하든 그쵸, 준비할 수밖에 맞아요. 없었죠. 자, 물론 요즘은 다 인터넷 치고 나무위키나 뭐 하면 다 나옵니다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좀 없었다. 물론 있긴 했지만 예, 그거를 없었고. 계산을 해야 됐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에는 물이 세고 뭐 식물에는 뭐 불이 세고 막 그런 걸 물은 전기가 또 통하고 이거를 머리로 계속 돌려야 되니까는 게임하면 내가 왜 이것까지 자꾸 이런 과학 시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연과학.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약간 개억지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다. 그나마 물, 불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땅에는 전기가 안 통하고 그 땅은 비행을 때릴 수 없고 땅이 풀에 약한 건 진짜 개억지라고 생각했어요. 땅이 풀에 약하다. 나도 확실히 그 살짝 이해가 좀 힘들었었어요. 땅에 풀이 약하다. 그러니까 땅 포켓몬이 풀 포켓몬한테 맞으면 그냥 얄짤없이 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풀이 자라질 못하는데. 그리고 풀은 그 자연적인 논리에 의해서 불한테도 약하고 벌레한테도 약하고 맞아요. 그 얼음한테도 약하고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밸런스 어떤 놈이 짰냐 이거는 대체. 제 식물 되게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 그걸로 가장 피해봤던 캐릭터 중 하나가 2세대의 치코리타라고. 그쵸. 야. 그리고 이게 더 비교가 됐던 게 1세대 이상의 꽃이 꽤 성능픽이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쵸. 그래서 2세대 치코리타가 너무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2세대 치코리타는 풀 말고 다른 타입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 그 이상해 씨가 메가니움으로 진화하면 그 독이 그러니까 한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냥 플래시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 그쵸. 이상해 씨가 아마 그 풀 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반면에 얘는 한 가지 타입밖에 없으니까 순수하게 풀이었다. 풀의 근본이었다. 풀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또 숲을 다니고 그러니까 식물 포켓몬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스타팅 중에서도 치코리타가 유독 나빴어요. 3세대 가서 뭐 나무킹이니 뭐 토대북이 얘네들만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치코리타가 유독 쓰레기였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또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애니메이션과 게임 차이를 보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약간 그 치코리타는 질투심 많은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캐릭터도 그렇게 생겼잖아. 캐릭터가. 연예인으로 쳐도 연습생 1군이니까 맞아요. 인기는 진짜 많았어요. 그냥 딱 진짜 쟤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인기는 왜 많아? 한데 얼굴빨로 가는 거죠. 그쵸? 치코리타는 얼굴빨이었다.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애니메이션 내용하고 정말 가까운 루트로 가고 싶었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가는 그런 거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게임을 돌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웅이를 만나잖아요. 그쵸. 나는 이상해 씨만 뽑히는데 이상해 씨를 데리고 웅이한테 갔잖아요. 웅이는 파이리를 데리고 있잖아요. 파일이요? 웅이가요? 웅이가 파이리를 아니 웅이였나 누가 파이리를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 들고 있어요. 보통 네. 이제 게임에서 치면은- 보면 제가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고르든 그 반대 속성을 갖고 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레벨로 찍어 둘러야 돼요, 걔는. 그래서 안 만나려고 뱅뱅 돌면서 내가 다른 포켓몬을 구할 수 있을까를 구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만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 게임에서 그러니까 약간 절대적으로 딱 어디 가면 무조건 만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한 레벨 라이벌이 한 7 정도 들고 오면 제가 한 12 정도 들고 가면 찍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맨날 졌던 기억이 나서 그것 때문에도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대 속성 중에 풀이 확실히 좀 라이벌 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은 2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리아코라고 하는 물 캐릭터가 있는데 얘를 골랐어도 치코리타 그냥 쉽게 이겼어요. 그쵸. 기술이 일단 물 기술보다는 물리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치코리타한테 부케인?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 불꽃세례 한 방 맞으면 그냥 피 다 날아가는데? 정말 불타는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진짜 타버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 할 때 치코리타를 골랐는데, 아니 얘가 사실상 캐릭터도 디자인 좀 그래. 이상해 씨는 뒤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 봉오리 하나 딱 이렇게 내주고 약간 개구리와 좀 합쳐가지고 좀 뭔가 캐릭터성을 부여해줬잖아. 아, 그쵸. 그런데 치코리타는 2세대들을 다 비교해보면, 아니 저기 뭐야 브케인이라고 하는 걔는 약간 두더지에다가 약간 좀 순진한 강아지를 섞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한번 보더라도 공격할 때 이제 보면 등에서 막 불이 나 있고 좀 그런 반전미도 있고, 리아코는 약간 딱 생긴 것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되냐, 역대 캐릭터로 보면은 그 단비 같은 캐릭터잖아요. 약간 짱구라던가 뭔가 그런 활발한 그쵸. 활동적인 아이. 보고 그러면 진짜 물리력이나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치코리타는 딱 캐릭터를 보면 머리 위에 풀잎 하나 얹어놨어.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해도 지우가 이제 그 트레이너로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애들을 빨리빨리 진화시켜주고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귀여운 거 매출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작진이 애들 진화를 안 시키고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세대 갈 때마다 계속 리셋시키고. 아니 근데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코리탄 진화시켰어. 맞아요. 치코리타는 진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치시말은 지금 애니메이션에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화를 안 시켰다 얘기했지만, 그 2세대 얘네 중에서 유일하게 치코리타만 진화를 시켰어요. 저는 반박을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치코리타 진화엔 베이리프까진 괜찮아요. 근데 메가니움부터 징그러워서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2세대 나머지 둘, 마그케인이랑 렐리게이가 징그러우니까 진화를 안 시킨 거예요. 징그러워서 진화를 안 시킨 거다. 그냥 근데 따지고 보면은 파이리도 리자몽으로 진화하고 리자드로 진화하면은 얘가 그 귀여움을 잃잖아요. 특히 꼬부기도 그러고. 근데 그나마 리자몽은 멋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상의 풀, 이상의 꽃, 얘는 어떡할 거야?
이상해 왜 그래요? 이상해 꽃 무시해요? 어쩔 수 없어. 이상해 씨보다 귀여워요, 걔가? 어쨌든 이름에 그래서 이상해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존2가 버려졌잖아요. 아, 비전트가 버려졌다. 그리고 크랩은 잡히자마자 오박사한테 가가지고 리그 때나 나오지 구경도 못하잖아요. 아, 근데 그 크랩은 약간 크랩 때를 얘기하면 이게 게임에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포켓몬이라는 게임이 6마리만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그런 거 설정을 좀 넣어준 거다.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따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굳이 솔직히 6마리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게임 설정 애니메이션에다가 잘 녹여준 거다. 크랩만이면 인정합니다. 근데 그 기껏 잡아놓은 켄타로스의 그 질뻑이에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이, 그래도 질뻑이는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오박사님과 통화해서 잘, 질뻑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먹혀줬잖아. 그렇게 해서 얼굴만 자꾸 비추고. 이거 어제 얼굴이라도 비춰준 게 어디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이 먹고는 그 포켓몬 애니메이션 제작진의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별로였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웅이가 가지고 다닐 롱스터는 뭐 귀엽습니까? 웅이는 회색시티 픽이잖아요. 걔는 그걸 이미 약간 멀어요. 걔는 약간 스탯 위주의 약간 강한 애들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 거기서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물성이자 이슬인데 토게피가 웬 말입니까? 도개피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유가 있었어요. 나는 예? 진짜 근데 토게피는 정말로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그냥 정말로 인형 팔아먹으려고 만든 캐릭터다라는 거의 그 작정하고 올린 거예요. 걔는 진짜 거의 무슨 걸그룹 메인 그 비주얼 담당 마냥 얘는 진짜 작정하고 냈구나. 정말로 얘는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거지만 노래 부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그거는 프린. 프린이었나요? 그 프린도 분홍색의 그렇고. 동글동글한 애인데 아. 그 매직 하나를 마이크 들고 삼고 막 푸르르푸 맞아요. 프린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그런 약간 동글동글한 애들이 좀 약간 인형 팔아먹으려고 만든 캐릭터 같은 느낌들이어서 계속 나와도 뭔가 얘네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약간 토게피의 변호를 해드리면 토게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게피가 나오게 된 거는 이슬이의 디자인 때문이다. 이슬이가 왜요? 그 이슬이가 보면은 그때 약간 복장 자체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슬이가 너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이슬이가 왜요?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좀 선정적이어서 그걸 가리려고 토게피를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7, 80년대에도 유행했던 게 크롭탑이에요. 문제는 이 이슬이 나이를 주목해야 돼요. 이슬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여기 애들이 기본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도 있지만 스타팅 나이가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나 갑자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왜 근데 초등학생들끼리 다녀요? 걔네는 제가 듣기로 주민등록증 나오는 나이가 10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인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세계관에는 그런데 방영하는 건 이 지구잖아. 현재 지구 001이잖아. 이 멀티버스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맨날 배꼽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가리려고 토게피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토게피가 나오고 나서 이슬이가 계속 안고 있어. 배꼽티가 안 나와. 그래서 포켓몬 1세대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원픽이 리자몽이고 2픽이에요. 성원숭이였거든요. 성원숭이. 근데 귀엽지 않으니까 방출당했잖아요. 왜 리그에서 활약했잖아. 뭘 화그래 그래요? 언제 했는데요? 그 누구야 라이벌이랑 애니메이션에서 그거 싸웠잖아요. 한 3-4편 찍고 애 버려졌잖아요. 뭘 버려져? 그건 세대마다 가면은 성원숭이요? 네. 죄송해요. 다른 그 캐릭터로 생각했어요. 어디야? 4세대 불 포켓몬 있잖아요. 초연몽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걔로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원픽이 성원숭이였는데 그랑프리 한번 찍고 버려졌잖아요. 성원숭 매력 있는 캐릭터였어. 진짜 엄청 좋아했는데 저는 1, 2세대 할 때 무조건 키웠단 말이에요. 매일 성나 있어서 성원숭이 그 친구. 그렇죠. 맞아요. 저 그 캐릭터가 기억나는 게 여기 격투 포켓몬 1세대 보면은 시라소몬이라는 캐릭터하고 홍수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홍수몬은 주먹을 하고 있고 성원숭이란다. 그 시라소몬은 발차기라는 캐릭터였는데 얘들이랑 다르게 성원숭은 뭐랄까? 그러니까 정통파 무의 둘이랑
제3의 그러니까 뭐랄까 깽판 치고 있는 뽀뽀가 있는 느낌인 거야. 뭔가 하이브리드 했어요. 어. 나중에 뭐 카포에라 이런 애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세대 걔들 기준을 보면은 갑자기 나는 주먹만 쓰고 너는 발만 쓰는 거야. 약간 그 김도한과 시라소니의 느낌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특이한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 주인공 난 이런 놈이야 하고 깽판 치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 이때가 또 야인 시대도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 그렇게 물려간다고? 벌써 저희가 녹음을 시작한 지 50분이 다 돼가는데요. 녹음 진행이 50분 정도 돼가는데, 일전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전원을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녹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혹시나 이거를 짤막하게 좀 끊어줄 수 있겠냐. 라고 해서 디스크 1과 디스크 2로 나눠달라고 한 전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도 참 사람이 못되신 것 같아. 그냥 쭉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원이라고 하기 전에 유언이라고 할 뻔했어. 안 계시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러지 오늘따라? 나의 디스크를 알리지 마라. 거기까지 가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튼 사실 원래는 안 끊고 갈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적당히 끊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편집하더라도 왠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자님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아이, 포켓몬인데 저는 예상했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잘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게 맞나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 편집자님께서 뭐 원하시는 포인트에 뭐 이걸 써주시지 않을까 하여 일단은 저희가 보통 시대적, 시각적, 게임 속 재미적으로 나뉘고 이제 시각적까지 해서 절반을 했으니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빨리. 안녕하세요. 청탁꾼 여러분, 코인입니다. 자, 78회차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저희가 긴급난입 형식으로 방송을 전달해드린 회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까지도 좀 늦었습니다. 현재 제가 편집을 전 채널 거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금방 막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실 기준에서 근 며칠 이전에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버거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늦어진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다음 스테이지가 언제냐라는 부분이겠는데요. 다음 스테이지는 얼마 전에 녹음은 마쳤습니다. 네, 잘 마쳤기 때문에 금방 정리해서 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좀 심혈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 일정은 8월 24일 저녁 8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해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날짜를 우선 데드라인으로 잡고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RP